네. 네. 저번 주에는 오늘날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왜 고전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칠 뿐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결함이 아닐까. 잃어버린 공부법, 도로시, 세이어스 이렇게 이제 이 챕터에 적혀 있고요. 어, 잠시만. 안 넘어가네. 잠시만. 음. 이 책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된 해결책을 내놓고 아이들이 문해력과 수의력의 기초를 회복하는 방안을 처방해서 현재 교육의 어, 혼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오늘날 교육에 대한 그 흥미 유발을 해서 교육 효과를 늘리는 에듀테인먼트의 대두, 암기법의 퇴출로 공부법을 익히지 못하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교육은 중앙 집권화된 교육 대신에 부모 주도의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고전 공부의 가치는 3학과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전 공부한 사람은 직업보다 지식과 이해의 폭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전 공부의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16세기에는 청소년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시켰고,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전 공부가 필요한가 해서 9가지로 나누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번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 저자는 홈스쿨러고요. 본인의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첨단 기술 발전에서 이제 집, 사무실, 커피숍, 비행기 등에서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술의 발전으로 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면서 가정 중심의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고 가정 중심의 교육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저자도 집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집에서의 의미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은 감옥이 아닌 근거지, 활동의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지만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자의 아이들이 글쓰기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정으로 되었고, 최근에 다른 가족과 휴가를 다녀왔는데, 다른 집 아이들과 휴가지에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이어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와 놀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과 가족은 서로 나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왜 고전 공부가 필요한가? 부모가 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초중고 12년 동안 효과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도 아이들 공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정도로 기초 지식을 배우지 못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전 공부를 가르친 부모들, 라틴어, 논리학, 문법 같은 과목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방대한 양의 단어와 사실, 개념들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교육받은 지성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 뒤로 인간의 두뇌는 스폰지와 같아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란 없으며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능력이 있고 부모만큼 믿음직한 교사는 없다 확신했습니다.
고정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부모는 양질의 학습 자료만 있으면 공부법을 습득할 수 있고요. 책이건 과제를 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제, 공부 과정의 일부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교육의 결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학습법이나 과정이 훌륭할수록 결과는 완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창한 글을 쓰고자 하는 학생은 문장을 구성하고 개념을 연관짓는 법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공부법을 반복하여 익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뇌 개발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교육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물리요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외워야만 특정한 개념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좋아합니다. 뇌의 일정 부위가 손상이 되면 그것을 대신하여서 다른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뇌의 적응성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뇌의 신경회로를 거듭 자극하면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대체하여서 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뇌 자체가 재분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 미니크 오브라이언을 들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건 신체 능력보다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구, 연설문, 성서, 시를 아이들과 함께 읽기 시작한다면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암기와 암송 능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고정 공부법은 체계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정 공부법에 대해서 암기와 암송에 초점을 두는 고정 공부법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공부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 당신이 1. 어휘와 규칙을 암기하는 법을 안다면 2. 새로운 개념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안다면 3. 그 문법과 논리학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법을 안다면 즉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안다면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암기력을 되살려줍니다. 이제 문법, 논리학, 수사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법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일반적인 원리와 체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어떤 기술의 학문에 기본 원리나 규칙을 문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암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며 학생이라면 문법부터 익혀야 하고 문법은 근본적으로 어휘학이며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암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며 수준 높은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두뇌를 매일 긴장하게 함으로써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양질의 학습 내용이 이것이 그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 그 학습 내용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를 즐기게 하려고 제공하는 에듀테인먼트와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암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그거에 대해서 3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근거로 누구나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 아주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검색하도록 고안된 두뇌를 가진 잠재적 천재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서 나에게 달걀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보통 1만 가지 이상 품목을 갖춰놓고 있지만 진열된 물품을 반복해서 본 덕에 우리는 대부분 그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게 말할 수 있고 1만 가지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훌륭한 문법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과목을 위한 머릿속 슈퍼마켓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 머릿속 선반들에 올려두기 위한 정보 공급뿐만 아니라 빠른 검색을 위한 정보 조직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두뇌가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도록 훈련이 되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조직화된 저장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평생 이용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선반을 떠받치는 뼈대가 되는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선반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인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 것, 이것이 공부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학은 분석 능력을 되살려준다. 문법 단계에서 배운 구체적인 개념들을 비교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은 새로운 어휘를 논리적인 문맥에서 사용하도록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 방정식에 양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방법에 앞서 고전교사는 그 이유는 동일률이라는 수학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은 대수학이라는 산수에서 배운 몇 가지 간단한 법칙과 연산을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주었고요. 어떤 과목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은 새로운 어휘를 논리적인 문맥에서 사용하도록 배웁니다. 첫 번째 수학에서 수학적 사실과 수학 법칙의 암기에서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대수학으로 발전시키고 역사에서 기본 연대표와 지도를 암기한 후 이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변증법 또는 논리학의 단계에 능숙해지면 복잡한 문헌을 해도 이해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어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힌 학생에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글을 쓰도록 가르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이 수사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되살려줍니다. 수사학은 어떤 주제에 대한 설득 수단을 찾는 능력이며 문법, 논리학 연습을 마친 후, 연습 후의 마지막 훈련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로 하는 것이고요. 글로 쓰는 것입니다. 말이나 서류나 물리학 증거를 가지고 청중에게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수사학 능력이라 지칭하며 말이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적절히 설명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사학자란 1. 어떤 분야든 말이나 행동을 통해 논리적이고 웅변적으로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2. 특정 지식을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수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좋아하는 일을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나눠보고 그로 인해 얻은 성과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실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그 성과는 능숙하게 읽고 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을 능숙하게 읽고 쓰는 능력은 좋은 교육의 시작이며 확실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불가능했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1600년부터 1950년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하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출석하도록 애쓰는 사이에 기본적인 읽고 쓰기의 간단한 공부법을 포기했습니다. 고전 공부법 시행을 한다면 이 시행을 통해 모든 인구가 모든 종류의
문해력, 문화, 수학, 언어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공부법을 되찾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출세 제일주의를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정공부법은 한 가지 직업 훈련보다 학생이 빈틈없고 능력 있는 학습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고정공부법으로 잘 배우는 사람이 된다면 변화하는 세상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고정공부법은 전 세계적인 시야에서 선경지명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돕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점을 다양한 일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예를 든 것이 음악 사랑하는 아이에게 외국어 공부를 시킬 때 너가 음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82살이 되었을 때 중국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은 우수한 학력에 대한 비전을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 옮겨 우리 자신의 교육을 회복한다면 교육은 항상 공부하는 삶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읽고 쓰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고요. 고정 공부법으로 훈련받은 학생은 엄격한 교육이 제기하는 도전에 응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발표, 뭐, 아까 뭐, 다시 안 한다 그러더니만 너무 잘하는데? 예. 뭐, 이렇게 잘할 사람이 또 잘 못한다 그래. 자꾸 이렇게 기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힘든 게 아니고 안 해봐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자, 저기 김지현 선생님 이거 하면서 짧게 본인은 이거 정리하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사막, 암기학, 암기법, 논리학, 수사학 요거 문법, 논리학, 수사학 요걸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를 했잖아요. 지금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걸 네. 하면서 요 내용 특히 왜 고정 공부가 필요한가 요 내용 음, 하면서 좀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거나 소감. 어, 저는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읽고 음, 생각하고 말하고 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는 귀에 인이 배길 정도로 알고 음, 있었는데 음, 그것이 좀 뒷받침되는 이게 음, 문법이라는 게 음, 이런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렇지. 음, 영단어 문법, 영어 문법만 음, 음, 생각했는데 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 해주는 것들, 우리가 음, 또 월pe아에서 책을 읽고 음, 생각하고 토론할 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음, 그 음, 순간 계속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음,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음, 슈퍼마켓에 선반을 세워주듯이 음,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고 이게 음, 진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음, 거였구나. 음, 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 공부법이 뭐죠? 공부법이? 세 가지? 공부법? 문법, 어, 논리학, 수사학.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보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어, 그게 조금 힘들어요. 어,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표현하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 예?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걸 발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기께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고 이런 생각이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구나. 그리고 아, 이걸 다른 말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라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더 자기 확신이 생기겠죠. 그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본인이 오늘 요 문법, 논리학, 수사 요 부분을 지금 경험을 하신 거다.
예, 그 지금 훈련을 하신 거다 생각하면 되고, 예? 이런 부분에. 자, 한 번 더 제가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또, 우리 시간 되면,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끝내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그, 왜 고전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챕터인데요. 일단, 제일 핵심이 그, 도로시 세이어스의 이야기, 그, 그 한번 그 제목 한번 찾아볼래요? 그 저기 도로시 세이어스가 쓴 그 잃어버린 공부법인가? 정확히 맞나? 예, 그 이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맞아요? 잃어버린 공부법? 예,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도로시 세이어스의 유명한 영국 작가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 예, 뭐 J.R.R. 톨킨, C.S. 루이스 다음으로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여성 작가인데요.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인이고 이런 고전 공부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음,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고전 공부법이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책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잃어버린 공부법 해서 그 영어로 돼 있고 원서가 그리고 어떤 분이 홈스쿨런가 모르겠는데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길지만 좀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요 주제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시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교과목과 학교라는 이 교육 시스템은 20세기 이후의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교육 시스템, 일반적인 시스템은 바로 이 사막이라고 하는 문법, 논리학, 수사, 특히 중세시대나 근대는 이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옛날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교과목이나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인데 여기서의 가장 지금 맹점, 이거는 뭐 학교 자체가 문제가 많다, 100%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학교가 놓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20세기 공부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게 뭐 암기하고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생각하는 법이다. 다른 말로 그게 공부법입니다. 예, 그게 두뇌 개발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는 생각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 제기죠. 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지가 오래됐는데요. 굉장히 지금 읽어도 그 앞서가는 올드한 것 같지만 앞서가는 책이고 더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우리 부모들하고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내년에 새로운 시즌2를 준비하면서 더더욱 이 부분을 부모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좀 읽게 된 겁니다. 어, 그래 공부법 중요한데 또 공부법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어떤 분은 길게 지금 공부를 저하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 뭐라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공유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는 없다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느끼는 부분은 대부분이 홈스쿨러도 아니고 대안학교를 보내는 분도 아니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 지금 세계관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홈스쿨을 하고 대안학교를 배경을 가지면서 이 세계관 교육을 계속 해오는 게 저의 관성이었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저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 이 교육을 하니까 그 차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활용 정점 딱 그것만 넘었으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아직까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오늘 이 공부법이 솔깃해지고요. 어, 좋아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전제를 패러다임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수단이 됩니다. 뭘 위한 수단이 될까요? 입시 사교육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공부 잘하는 게 성적 좋아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면 이 공부는 그냥 방법론, 수단으로 밖에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자유해지면 좋겠다. 홈스쿨을 하든 대안학교를 하든 일반 학교를 가든 그것이 정답이 뭐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고. 목적. 더 큰 그림을 향한 목적. 그러니까 애들 성적 때문에 이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좋은 교육들이 다 수단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유대인의 공부법, 뭐 하브로타 이런 것들이 유명해진 건 강남에서부터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이걸 하니까 애들이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뭐가 아쉬운가 하면 진짜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공부법이 뭐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건 문법과 논리학과 수사, 제가 이야기하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표현한 것까지 이게 공부법인데요. 심플하죠? 근데 이 공부법을 왜 우리가 가르쳐야죠?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 앞으로 더더욱 갈수록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AI하고 경쟁하는 시대에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AI 시대에 그냥 소위 말해서 세게 이야기하면 좀 세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AI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 대부분이. 이게 이제 미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그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 시대에 부합되는. 그래서 이 저자가 세계가 교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엔 가정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홈스쿨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정을 중심으로 본부 삼아, 센터 삼아, 뭐 여행을 하든 뭘 하든 또 요즘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wherever, whenever 어디든지 언제든지 뭘 하든지 다 공부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활용하는 학교가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죠.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어, 가장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주요 도시들을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굉장히 그 각광받는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인데 저는 이걸 잘 그 학교 차원에서 잘 적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을 왜 익혀야 되는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 인생 준비하는데 지금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이게 여러분의 뉘앙스 차이인데
깍딱 잘못하면 여러분 관심은 애들 책 많이 읽고 공부 잘하고 이 정도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아 여기 만족하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하고 5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러면 뭘 위한 거라고? 인생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은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삶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누리는 거, 뭐 성견 지명, 아이들의 장점을 잘 적용하는 거, 변화한 세상에 당황하지 않고 빨리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거든. 생각하는 능력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생각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게 이 세 가지 공부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위한 게 아니에요. 조금 성적 좋은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글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물론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인성이란 것도 있어요. 인성.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고력과 인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예,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히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일 때 반응을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출발점이 되는 전제 내지 세계관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모가 교장이다. 예, 여전히, 이걸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부모가 교장이다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박사 학위를 뭐 몇 개를 받아서 가르쳐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이 인터넷 시대고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난 시대고 AI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최고의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어쩌면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만 공부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시스템하고는 상관없이 더 오히려 생각하는 법에 목적을 둔다면 시스템 안이든 바깥이든 정말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질의 학습 자료가 있다. 이게 이제 부모가 교장이 돼야 될 이유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이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 자료를 제공한다. 그는 양질의 학습 자료라는 건 다른 말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죠. 그게 뭐죠? 제가 이야기한 고전, 예? 이런 여러 가지 공부 커리큘럼에 대한 우리 월페아나 또 하이스 아카데미 때 세계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 문법, 논리학, 수사 이게 공부법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이제 아까 김지현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문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영문법밖에 떠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문법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문법은 그 학문, 교과목의 원리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원리가 영문법이고요. 수학을 배울 때 필요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수학의 지식, 기초 지식. 이게 수학의 문법이고요. 우리 여기 또 미술 가르치는 분 있지만 미술을 배울 때도 꼭 필요한 처음 입문할 때 가져야 될 미술의 고유 어휘 내지 원리가 있어요. 그죠? 그게 문법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 단어를 알아야 그리고 영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되는가에 대한 문법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책도 읽고 말도 하고 글도 쓰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 학교라는 교육은 문법만 주구장창 가르치고 끝났어. 시험으로 갔어. 바로. 문법이 시험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문법은 제가 보니까 저기 미국 애들보다 캐나다 애들보다 문법은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영문법은.
예, 그 친구들 제가 만나서 보니까 문법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문법은 박사 정도인데 말을 못해. 글도 못 써. 예? 읽는 것도 안 돼. 문법만 잘해. 왜 그래요? 이게 입시로 바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문법은 출발이다. 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인풋, 자료들을, 예? 자료들을, 구술을 모으면 그 구술을 깨는 능력, 생각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논리학이다. 논리학.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은요. 아까 슈퍼마켓 예를 들었는데, 그 sorting이라고 그러죠. sorting, 영어로 sorting.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든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머리가 정말 천재예요, 다들. 예? 잠재적 천재란 말 여기서 했죠? 그 말은 이렇게 범주를 나누고, 예? 그 범주 안에 정보들을, 맞는 정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 웬만한 것들을 쉽게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 엄마들 많으시니까 여러분 엄마들 저기 이런 거 혹시 애들이나 남편이 있는 적 있습니까? 어, 여보 여기 옷 어디 있어? 아까 그 옷? 아니면 그릇은 어디서 찾아야 돼? 냄비는 어디 있지?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 이제 엄마들은 살림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본인들이 다 배치를 해놨잖아요. 야, 선반 오른쪽 밑에 있다, 냄비는. 이런 거 있죠. 옷은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그게 암기예요, 암기.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니까 힘든 거지. 밤을 만들어 놓고, 가지런히 정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지만, 스토리, 전체 흐름이 있는 스토리를 먼저 익히면, 안 외우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우리 경험을 나누면 외운다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간결한 경험은 외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암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암기하는 것 특히 초등학교 때는 많이 구술을 많이 넣는 시간이다. 지식의 구술을. 그리고 그것을 고학년이나 중학교가 되면 이걸 꿰는 게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하이세 아카데미 이제 우리 12월 달에 제가 설명회를 하겠지만 하이세 아카데미나 우리 월페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하이세 아카데미는 고학년 중학교 애들에게 분석 능력을 가르쳐 주는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법을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결국엔 책을 읽어내야 되고요.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 이게 크리티컬 띵킹이죠. 크리티컬 띵킹. 분석력.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분석력까지 갖춰도 대단한 건데 이거를 더 자기 걸로 만드는 창의적인 사고로 연결된다는 건 이건 통합적이라 그럽니다. 분석과 통합. 예, 이건 나중에 독서법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논리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문법을 통해서 기초를 쌓았다면 지식이라는 구슬을 넣었다면 그것을 구슬이 서말에도 껴야 되는데 꿰는 능력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분석 능력이다. 자,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먼저 일단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솔팅을 잘해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이게 요리를 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된다. 이게 문법과 논리학이고 그렇게 충만해질 때 구슬을 많이 쌓는 것만 아니고 구슬을 쌓고 시험 문제 풀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구슬을 쌓고 그걸 꿰는 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기와 쓰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죠. 자기가 어떤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려면 그 어떤 책을 읽는다.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러면 그 책의 주제에 대한 핵심 단어나 개념을 먼저 익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뭐예요? 그걸 그 개념과 어휘를 토대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아, 이런 뜻이고, 저자가 말하는 게 이런 거고, 주제가 이런 거고, 아, 이런 부분은 좀 동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더 내게 되면서, 이제 표현하고까지 나간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훌륭한 사람이 뭐였죠, 여기? 특정 지식을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서 다른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건 수사학인 거죠. 수사학을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글을 써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수사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지은 선생님하고 김준 선생님이 자기가 읽고 생각한 걸 정리하고 지금 오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이미 발표하신 두 분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지금 경험했고 이거를 매주 한다면 아까 난 다시는 안 하려고 했지만 매주 한다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생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공부법만 배우면 어떤 주제가 와도 웬만한 주제는 내 스스로 다른 강사 없이 스스로 익히고 적용할 수 있다.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냐? 이 시대는 그걸 박사라 그래요. 박사. 예. PhD. 예?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 야, 그 분야의 전문가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어떤 주제든 공부해서 익혀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공부법을 익혔구나. 이걸 인정해 주는 사람. 박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걸 경험했다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박사처럼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이거 꼭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당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문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능선이야.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 따라왔고 공감하고 공유하셨어요. 그런데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여러분의 경험과 환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한계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꼭 다시 한번 다짐하자.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애들 책 잘 읽고 글 잘 쓰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길 바란다는 거고요. 이걸 왜 합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이걸 부모가 신경 써야 됩니까? 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과목은 줄 수 없는 열매다. 생각하는 법은. 예. 직업보다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합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예. 지금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떤 미래가 올지 몰라요. 특히 AI 시대에 제가 만약에 방학 때 특강이나 다음 주제는 AI 시대 공부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는 법을 배울 데가 없어요. 예, 생각하는 법을 배울 데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교회는 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걸 교육으로 해석하고 교육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애들 키워보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세 가지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공부법이 있다. 그래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표현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 무기를 하나, 칼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거다. 이게 시험 성적보다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느냐보다 대학교 가는 거다. 더 100배, 1000배 중요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생각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액세서리 정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계관의 정의처럼 역할처럼 여러분이 공부시키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고 이것이 역사가 검증하고 많은 경험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도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제가 계속 지금 15년, 20년 이걸 하는데 입시 사교육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미 폐기돼야 되는데 대통령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통령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바꿔야 돼요? 애들 금방 크는데. 답답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깨어있는 부모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꼭 그 세 가지를 우리 문법처럼 공부법,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라는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내년부터 또 시즌2로 하는 이 부분도 이걸 더 체계적으로 염두에 두고 제가 그래서 애들도 어려운 책을 좀 더 익히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 애들의 그 잠재력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돕는데 결국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진짜 공부, 부모도 진짜 공부하고 애들도 진짜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제 마무리를 하고요. 음, 다음 주 발표는 누구시죠? 다음 주? 네, 우리 다음 주 이제 우리 유민 선생님 해주시고, 자, 저는 이제 나가고요. 네, 나눔하시고 같이 김지현 선생님 인도에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네, 계속 이제 독서할 때 머릿속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장, 2장, 그래서 그 챕터 주제 가지고 계속 정리하시고, 여러분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나갑니다. 네.